가끔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어봤는데 저희 시어머니만큼 이상한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였던 사람의 만행을 듣게 되신다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거든요. 먼저 저희 시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이 강원도이긴 했지만 종종 지방 출장도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탄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번에 너희 아버지 또 지방으로 출장 가셨다.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허구한 날 출장이다 뭐다 집을 비우니 이러다 다른 지역에 딴 살림 차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한탄을 듣고 있다 보면 시어머니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말을 많이 듣게 되기도 했고 성별도 같다 보니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처럼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더 챙겨드리려고 신경 썼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하면 저랑 남편은 시댁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저 혼자만이라도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활은 제가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제가 편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회사 일도 재택으로 돌리고 임신했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재택으로만 일을 맡아서 했고요. 다들 아이 낳고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데 저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아이가 더 크기 전까지는 좀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들 아이가 생기면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보니 제가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이율 높은 적금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돈 어떻게 모으고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율 높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너희 적금이율 확인해보고 여기가 더 높으면 이쪽으로 옮겨. 저희 아직 적금 드는 건 없었어요. 나라에서 애기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정도만이라도 적금 들어볼까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디에요? 이율은 어느 정도인데요?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한 번 너가 연락해봐. 그리고 이왕 적금 드는 거 부담되더라도 많이 들어놓는 게 좋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너희가 돌려받는 거잖아. 저도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적금을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산후조리원 동기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은 벌써 아이 통장 만들어서 모아놓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아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고 있던 찰나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율이 높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도 해보니 다행히 은행권이기도 하고 제가 주거래로 하는 은행이라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 이름으로 적금을 만드는 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저한테 적금을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이율 좋을 때 적금 더 들어놓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개 들어놨어. 2개나 더 들었다고? 그럼 우리 적금이 총 3개인데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우리 형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많아도 2개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에이, 당신도 일하고 있고 나도 야근 좀 더 하면서 돈 벌어볼 테니까 우선 살아보자. 정 안 되면 그때 해지하면 되잖아. 애 크면 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애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그리고 3년 만기니까 3년 정도만 허리띠 졸라서 살아보지 뭐. 그래도 지금 모아놓는 게 낫잖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하나같이 애 어릴 때 돈 모아놓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우선 해보고 정 안되면 해지하자는 생각을 하며 남편이 가입한 3개의 적금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 3개나 들고는 못 살 것 같았는데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요.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분유랑 기저귀 등 정도의 값밖에 안 되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는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기에 이사나 가볼까? 내 나이 이제 고작 60 초반인데 다 늙은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집안이 어떤지에 따라 여자들은 기분이 달라지잖아. 근데 우리 집은 다 원목이라 칙칙해 보이니까 나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 여기 동네는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 나도 너늙기 전에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저희 동네는 별로 안 비싼 편인데 요즘 올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살던 곳 떠나 살면 외롭고 힘드실 거예요. 뭐가 힘들어? 사람 사는 거야 다 똑같지. 그리고 오히려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서 외로울 틈도 없을 거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더니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강원도에서만 거의 40년 넘게 사셨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됐는데 심지어 시아버지 회사가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사 이야기를 한참 꺼내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막 시어머니 올라가셨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 보시더니 이사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평생을 지방에서 사시던 분이 도시 쪽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데 좀 특이하지 않어? 우리 시어머니 가끔 보면 특이한 모습이 있으셔. 저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한 건데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나이 든 사람일수록 도시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특이해? 그건 특이한 것도 아니지. 요즘 엄마 주변 사람들도 도시로 이사 가고 싶어 해. 그래서 진짜로 이사 가려고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원래 나이 들수록 도시에 가깝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처음에 친정엄마 말을 들었을 때는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도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 신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살던 곳 떠나면 외로워서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거든. 아니 그렇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그동안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셔서 동네에 아는 지인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도 없는 타지로 오면 너무 외로우시지 않을까? 뭐가 외로워? 거기에서 또 새로운 모임 다니면 사람들도 만나고 도시야 워낙 이것저것 다양한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집 평수 줄여서라도 이사 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어. 손주들 봐주러 다니기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지 않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다만 엄마는 너희 아빠가 도시라면 질색하니 못 가는 거지. 그래도 갑자기 사는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님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일하는 곳이 강원도라 움직이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도시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친정엄마랑 이런저런 말을 나눠보니 시어머니가 왜 도시로 오고 싶어 했는지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은 운전해서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그 근방에서만 다니시고 멀리 가거나 한다면 시아버지랑 움직이시거나 저희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동하기 편한 도시로 이사 오고 싶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가 냉랭해 보였어요. 저는 혹시 이사 때문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사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보고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니네 아빠 좀 설득해봐라. 내가 그렇게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계속 싫다는 소리만 반복한다. 평생은 시골에서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도시에서도 살아봐야지. 이 시골이 뭐가 좋다고 여기에서 계속 살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도시로 이사가고 싶어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굳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방 출장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 이사하는 게 더 싫으셨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시골이 공기도 좋고 맑으니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강원도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 직장이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는 무슨 이사야. 그리고 이사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알아? 다 늙어서 주책도 가지가지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갈 수 있잖아. 그냥 자주 왔다 갔다 거려. 여기서만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뭐하러 털을 옮겨. 당신은 늙었어도 나는 이제 60대 초반이야. 60대 초반은 이제 늙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환갑잔치도 안 하지. 나는 당신처럼 이 시골에 박혀서 지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서울 쪽에 사는 내 지인들은 콘서트도 다니고 주변 동네에서 축제한다고 가서 보러도 가면서 얼마나 재미나게 사는지 알아? 콘서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온종일 TV 틀어놓고 보고 앉았으면서 그걸 거기 가서 또 보겠다고 난리야? 정신이 아주 빠져도 한참 빠졌지. 그러다 치매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뭐하러 애들 불러서 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저희를 사이에 두고 두 분이 계속 언쟁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시어머니가 이기셨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이사를 가시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원래 살던 강원도에 계시고 시어머니만 혼자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졸지에 두 분이 주말 부부가 되신 거였어요. 처음 시어머니가 집을 알아보는데 계속 서울 쪽만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집값이 좀 비싸요.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서울 안으로는 못 가시고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집을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우리가 자주 들여다봐야 할 수 있으니 경기도 광주 쪽으로 알아보자고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값으로는 경기도 광주 정도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동네도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동네는 서울까지 가는 게 멀기도 하고 가는 길이 어렵기도 하잖아. 어머님은 지하철 가까이 사시는 게 친구들 만나기도 쉬워서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 거기 정도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엄마도 서울로 움직이시기 편하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용인에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랑 1시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경기도 광주로 구한 후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주 들여다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집 경기도 광주 쪽으로 정했어요. 역 근처에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실 거라 큰 집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너가 고생이 많았다. 다 늙어서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는 도시 하는지 본인이 40, 50대도 아니고 에휴 주책 맞게.
내가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아무래도 도시가 병원도 잘 되어 있고 이것저것 즐길 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근데 아버님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계신 거랑 안 계신 거는 차이가 크실 텐데. 저렇게 몇 년 살다 보면 왜 도시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지 알겠지. 한번 뒤어봐야 다시는 도시 간다는 소리 안 하겠지. 그리고 나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더 있어. 그리고 너도 애 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괜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출장 가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시아버지가 말씀은 툴툴거리면서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부 다 대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 주말 부부를 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주말 부부로 오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혼하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날 동안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는커녕 약간 떨어져서 지내시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번 시아버지 욕을 달고 살았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가끔씩 봐서 그런지 잘 챙겨드리는 것 같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한편으로는 주말 부부를 우리도 해봐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이런 시부모님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님이 이사를 오셨을 때는 시아버지가 주말마다 내려오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서 근처 나들이도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올라가시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건강검진 하셨는데 혹이 발견됐나 봐.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네. 급하게 병원비 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돈 얼마나 있어?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는 건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 남편은 제가 물어보는 건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집을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집에 온 게 적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바로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들어놓은 적금 통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개만 없어진 게 아니라 3개가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혹시 당신 적금 통장 가져갔어? 3개를 다 가지고 간 거야? 설마 해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며. 그럼 적금이라도 해지해서 돈 들여야지. 지금 엄마 병원비보다 급한 게 뭐가 있어? 뭐? 그 3개를 다? 그거 만기 1달 남았잖아. 급한 불만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설마 3개 적금을 다 해지한 거야? 아니 도대체 병원비를 얼마나 드는데 그러는 거야?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 거야? 뭐 시어머니가 아프니 자식인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드리는 건 맞죠. 근데 적금 3개나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어느 정도 도와줄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적금 만기 1달 남은 게 뭐가 중요해? 엄마 병원비 먼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깟 돈이 중요해? 당신한테 병수발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런 건 원래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챙겨드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신은 내가 뭘 하든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적금 만기 한 달밖에 안 남은 적금 통장 3개를 들고 나가서 저한테 말도 없이 해지해놓고는 제가 적금 3개나 해지했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남편이 더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어쩌겠어요. 만약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적금 다 해지해서 돈을 드렸을 거니까요. 그래도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얘기였습니다. 니네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 시어머니 부잣집 남자랑 바람이 났어. 내가 자기를 외롭게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본인이 좋다고 서울로 떠나놓고 나한테는 서울 살면서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으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면서 지방 출장을 다니라고 하더니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딴 남자랑 살림을 차렸더라. 내가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시어머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